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로 감정 소모를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일이 힘든 것보다 사람이 힘들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직장인들의 퇴사 이후 1위도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없을 때는 일상적인 어려움도 잘 풀리지만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연쇄적으로 부정적인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듯 인간관계는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요소인데요. 누구나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을 하지만 가끔 보면 인간관계에 있어 마치 타고난 재능이 있는 것처럼 타인에게 금방 호감을 얻고 긍정적인 기운을 내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유독 친화적인 느낌이 들어서 뭔가 특별해 보이기도 합니다. 대체 어떤 매력을 가졌길래 인간관계가 수월한 걸까요? 이런 매력은 타고나야만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매력을 타고나지 못한 사람들은 평생 타인에게 인기를 얻을 수 없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닙니다. 타인에게 호감을 사는 것은 다 숨겨진 스킬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 스트레스가 없어 보일 정도로 능숙한 사람들은 이 스킬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여유롭게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관계의 기술을 잘 숙지하고 연습하다 보면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즐거워질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원만하다고 느낄 때는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때입니다. 사람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핵심 비결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스스로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비결입니다. 부하 직원에게 나의 권력을 이용해 협박하여 내 뜻대로 협력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 자녀에게 체벌을 하여 말을 듣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항상 탈이 있습니다. 반발이 뒤따릅니다. 따라서 사람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요? 심리학자와 교육가의 말에 따르면 인간이 갖는 가장 근본적인 충동은 중요한 인물이 되고자 하는 욕구라고 합니다.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 바로 그 느낌을 충족하게 될 때 인간은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듣기 좋은 소리를 원한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말했습니다. 인간이 지닌 성정 중에서 가장 강한 것은 타인에게 인정받기를 갈망하는 마음이다. 갈망이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을 뒤흔드는 갈증입니다. 이런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타인의 마음을 소나기에 넣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중요함을 어떻게 만족시키는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고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는 것으로 자신의 중요도를 인식합니다. 반면에 어떤 살인마는 범죄 현장에 자신이 한 짓이라는 은근한 증거를 남겨 자신의 흉악함을 과시합니다. 남의 동정심을 끌어 자신의 중요도를 채우기 위해 꾀병을 부리고 매일 앓는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상대방을 케어하면서 자신의 중요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본인이 누군가로부터 혹은 어떤 일로부터 중요하다고 느껴질 때 그 느낌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의 열의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칭찬과 격려가 최고입니다. 가정주부로 살던 아내가 황혼 이혼을 요구할 때 가장 큰 이유는 존재에 대한 인정 부족입니다. 가정주부로서 집에서 하는 일들을 인정받지 못하고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가정을 탈출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칭찬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유명한 팝 가수 스티비 원더는 시각장애 음악가입니다. 스티비 원더가 학창시절에 선생님으로부터 부탁을 받습니다. 교실 안에서 숨어버린 쥐를 찾아달라는 부탁입니다. 선생님은 스티비 원더가 청각적으로 남들보다 좀 더 세심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스티비 원더는 이 재능에 대해 인정받은 일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스티비 원더는 그 칭찬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칭찬하라는 것은 너무 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진심이 담기지 않은 칭찬, 그저 아부를 떠는 것은 분별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값싼 칭찬은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부는 값싼 칭찬이라는 말 너무 공감되지 않나요? 그것은 상대방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느낄 수도 없고 오히려 역효과를 부릅니다. 그렇기에 상대방 스스로도 자신을 평가할 때 그 말이 합당하다고 느낄 수 있는 칭찬을 해야 합니다. 어떠한 인간이라도 배울 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다루기 어려운 까다로운 상대일수록 주의 깊게 한번 관찰해 보세요. 이 사람은 어떤 행동을 통해 자신이 중요한 사람임을 표출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그것만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이 원하는 칭찬을 함으로써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게 되고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칭찬과 격려로 호감을 얻었다면 다음 단계입니다. 낚시를 할 때 물고기가 좋아하는 것을 미끼로 써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낚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취향이나 기호는 되도록 있는 게 좋습니다. 타인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상황에서 내 것을 고집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물론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흥미를 느낍니다. 그리고 자신의 관심 밖에 있는 것은 흥미를 가지지 않죠. 세상 사람들 모두가 자신의 일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대를 움직이게 만들고 싶다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 됩니다. 어린아이를 키울 때 이런 심리를 많이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유치원을 가지 않겠다고 떼쓰는 어린아이에게 혼을 내고 강압적으로 대하면 더 울고불고 떼를 씁니다. 그러나 아이에게 유치원을 가면 할 수 있는 재미있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보여줍니다. 엄마와 큰아들이 부엌 식탁에서 신나게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아이는 관심 없다가도 점점 자기도 끼워달라고 조릅니다. 안 된다. 손가락으로 그림 그리는 것은 유치원에 가서 그리는 법을 배워야 할 수 있어. 그 다음날 아침 아이는 제일 먼저 일어나 유치원에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이의 동기를 유발시켜 긍정적으로 훈육하듯이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설득해서 일을 시켜야 할 때 말을 하기 전 잠시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고급 호텔의 대형 홀을 계절마다 빌려서 강습을 하던 강연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습회가 시작될 무렵 지배인으로부터 사용료를 3배나 올리겠다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이미 강습에 관한 광고가 시작됐고 예매도 시작된 시점이라 이제 와서 장소를 옮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연자는 며칠 고민한 뒤 지배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통지를 받았을 때는 놀랬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입장은 이해합니다. 호텔의 수익을 올려야 하니까요. 그러니 이번 사용료 인상이 호텔에 어떤 이익과 손해를 가져오는지 한번 제 설명을 자세히 들어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준비한 종이에 표를 그립니다. 이익과 손해로 나누어 이익에다가 큰 홀이 빈다라고 써넣었습니다. 비어있는 홀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 줄 수 있다는 이익이 생깁니다. 어쩌면 더 비싼 대여료를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불이익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선 저에게 받을 대여료가 없어집니다. 저는 그만큼 지불할 수 없으니 다른 호텔을 알아볼 테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호텔 측에서 손해보는 게 있습니다. 저의 강습회는 지식인이나 문화인이 수없이 몰려옵니다. 호텔 입장에서는 엄청난 광고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호텔 광고를 따로 돌려도 이 많은 사람들이 호텔을 보러 오지는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호텔 측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일 아닌가요? 다음날 이 강연자는 사용료를 3배가 아닌 50%만 인상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강연자는 지배인을 설득할 때 자신의 요구는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상대방의 요구에 관해서만 말하고 어떻게 하면 그 요구가 충족되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지배인에게 뛰쳐가 갑자기 대여료를 3배나 올리면 어떡합니까? 이미 빌리기로 한 상태잖아요. 절대 못 줍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었을까? 상대방에게 사태의 부당함은 깨닫게 할 수 있지만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기업 배달의 민족은 배달을 시켜 먹는 소비자 고객과 수많은 자영업자 고객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영업자 고객들이 배달의 민족 앱의 만족도를 떨어뜨려서 배달을 시켜 먹는 고객들이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않게 관리하고 앱을 꾸준히 업데이트하여 사용하기 편하도록 발전시킵니다. 그 과정에서 자영업자 고객들에게 앱 사용법을 교육시키고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그 말은 즉 전국에 있는 사장님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각자 자신만의 스타일로 일하는 사장님들을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안내 메일 하나를 보낼 때도 모든 워딩을 신경 쓴다고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냐에 따라서 고객의 반응이 천지 차이로 달라지니까요. 이처럼 성공한 기업들, 성공한 사람들은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 위해 나보다 상대에게 관심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나의 요구를 고집하여서 원하는 바를 이루지 않고 상대가 원하는 욕구를 건드려서 직접 행동하게 만듭니다. 오늘 말한 내용은 인간관계에 관한 유명한 책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내용의 일부입니다. 인간관계를 잘 다루는 것은 나의 가능성을 무궁무진하게 만들어주는 굉장한 스킬입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니어스는 멋진 시니어들의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